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관계를 끊어도 될까요? 가족인데 이대로 등 돌리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절대 화해하면 안 된다니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시나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답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메리칸 팝의 전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용감한 것이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옳은 것을 찾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독성 관계를 참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죠. 실제로 그녀는 오랫동안 단절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상처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친구인데, 가족인데, 이런 일로 관계를 끊어도 될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관계의 오래됨이 그 관계의 건강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2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던 분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살해자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거리로 만들곤 했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야기해도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라며 일축해버렸죠. 이 살해자는 오랜 우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화해할 때마다 상대방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성 관계의 다양한 형태와 사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늘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불안하고 긴장된다거나 이것은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해롭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더 작게 만드는 관계는 당신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독성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15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친한 사이였지만 그 친구는 늘 자신의 성공담을 과시하며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곤 했죠. 넌 아직도 그 회사야? 나는 벌써 과장인데. 내 나이에 아직도 자취야? 나는 전세 살아.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배우 케이트 윈슬렛은 한 인터뷰에서 학창시절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자존감이 많이 낮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또 다른 사례로 40대 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하는 말들로 10년 넘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되었고 침묵하면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명한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건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독성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죠. 마치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처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관계는 결코 신이 당신에게 준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때로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사회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 50대 회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참아왔죠. 매일 아침 출근이 두려웠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퇴사를 결정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오히려 퇴사 후 그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죠. 하지만 정작 이 여성이 힘들 때면 너는 이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나는 너보다 더 힘든데도 버티고 있잖아 라며 그의 고민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고 그 후 오히려 더 건강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아리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었죠.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늘 후배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걔는 원래 그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같은 말로 상처를 정당화했죠. 선후배 관계를 생각해서 참았지만 결국 동아리를 나오기로 결정했고 그 후 오히려 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경계선 설정은 자기보호의 첫걸음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을 줄 아는 것,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는 위장장애나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관계 단절 후의 회복과 성장.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후의 회복 과정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나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한 40대 여성의 회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지속된 독성 친구 관계를 정리한 후 처음에는 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늘 함께하던 사람이 없어진 빈자리가 컸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그때의 결정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회상했습니다. 20대 직장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의 독성 관계로 2년을 힘들게 보냈죠. 퇴사를 결정했을 때는 경력에 오점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았고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화가 나거나 슬픈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일기로 써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한 30대 남성은 매일 밤 10분씩 그날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죠. 둘째,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세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직장인은 퇴사 후 한 달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을 해보세요.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학생은 관계 단절 후 우울감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간은 점차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 단절 후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후 마주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SNS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죠. 첫째, 공통 지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관계를 정리한 사람과 같은 모임이나 직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통 지인들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편 가르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정도의 간단한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가 다른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SNS에서의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차단할 것인지, 조용히 언팔로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만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회사 행사 등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마주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되 깊은 대화나 불필요한 마주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변화하는 인간관계. 우리나라는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 체면, 의리 같은 단어들이 관계 맺기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문화적 특성은 때로 불건강한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문화나 상하 관계가 매우 뚜렷한 직장 문화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따돌림 당할까봐,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찍힐까봐 하는 불안감으로 관계의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인간관계의 형태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관계를 끊으면 자연스럽게 소식도 끊기곤 했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상대방의 일상이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이는 관계 단절 후의 심리적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톡톡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조언.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어디까지가 수용 가능한 선인지 스스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방이 나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재고해 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델은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관계들을 정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메가 히트곡 Hello는 바로 이런 경험에서 탄생했죠. 이처럼 관계 단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안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회사 행사 등에서 말이죠. 배우 엠마 스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되 깊은 대화나 불필요한 마주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회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끊어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저명한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밝힌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결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 공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은 관계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말처럼 때로는 문을 닫는 것이 새로운 창을 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